편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게 그 어제 뭐라고 그랬지? 아, 프리미어 프로라고. 프리미엄 프로. 이제 프리미어 프로라고 아,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 그 영상을 컴퓨터로 어, 뭐 자막도 넣고 어, 뭐 화면을 이렇게 크게도 했다가 줄이기도 했다가 하고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갖다 넣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에 네. 있는 거를 갖다가 컴퓨터에 저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컴퓨터에다가 어, 선을 연결해서. 네, 노트북 같은 경우에 어,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뽑으면 걔를 노트북에 꽂을 수가 있어요. 어, 걔를 휴대폰이랑 노트북으로 이렇게 딱 꽂아서 연결을 하면 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어요. 노트북으로. 네. 컴퓨터에는 그냥 일반 컴퓨터에는 C 타입 케이블이 꽂히는 게 따로 만들지 않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우니까 컴퓨터의 잭을 노트북에 연결을 했을 때 네. 어떤 다른 노트북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가? 그냥 그대로 노트북으로 다 노트북에 들어가서 노트북에서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다 네, 있는 게 바로 나오나? 작업을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편집을 하려고 하면 편집하는 그 기계나 뭐 장비가 또 필요한 게 있나? 아니요. 컴퓨터 어. 자판만 키보드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거는 뭐 훌륭한 게 있지. 네, 키보드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구나. 네. 키보드로만 해도 충분하고 이게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 내고 쓰는 거고요. 다비치 리졸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다비치. 네, 다비치 리졸브라고 해요. 다비치 리졸브. 네,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치 리졸브를 이용을 하면 무료로 이제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이제 자르기도 하고 이 동영상에 뭐 노래도 넣고 동영상에 뭐 그림도 집어넣고 자막도 넣고 뭐 반짝반짝 이런 것도 하고 그걸 이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요. 화질이라든지 좋은 영상 작업, 뭐 짧은 드라마 같은 걸 만든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을 하죠. 휴대폰으로는 또 물론 가능은 하지만 컴퓨터로 할 때 그런 걸 사용을 그 합니다. 작업을 다 해갖고 네. 동영상에 올려놓으면 이제 동영상 보면 나오겠네. 네, 맞습니다. 그럼 노트북하고 요거하고 연결하는 선은 사야 되나? 제가 재충전 케이블들은 다 USB 형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에 꽂아서 휴대폰에 꽂거든요. 요 모양인 케이블 이면은 컴퓨터에 연결이 되거든요. C타입 모양이 가지고 계신데 그게 되는지는 제가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삼성에 네. 삼성 대리점인지 뭐 본점인지 맞아요. 센터가 있거든. 그쵸. 우리 집 앞에. 그러면 그거다가 이야기를 해서 요거하고 연결하는 거를 해달라. 네. 그러면 아마 줄 겁니다. 리졸브 다비치 네. 리졸브 네, 그게 그 프로그램이에요. 무료 편집 기능이 있는 데다. 네, 맞아요. 그럼 그거 들어가서 이제 다 연결해 놓고 그거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네. 맞아요. 작업을 하고 이제 작업할 거를 이렇게 불러오면 불러오기. 네, 블로그에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작업이 끝나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 놓으면 이제 동영상
다시 전환이 되거든요. 인코딩. 네, 인코딩이 다른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인코딩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7시간. 그때 그만큼 걸렸었어요. 이게 근데 뭐 다른 작업을 더 하고 얘가 화질이 좋고 막 이러면은 또 오래 걸리고요. 화질이 좀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다 하면은 그거보단 짧을 수 있고요. 무슨 동남아 마냥 이런 거를 다 마련을 했나고요. 어제 지나갔지만 동해안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저는 바다는 동해 바다가 좋아요. 그래, 나도 동해 바다가 옛날부터 좋더라. 바다는 동해 바다가 좋아요. 시원하고 깊고 남자다움이 있잖아. 강하고. 맞아요.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해서 다비치 리졸버에 편집기에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해서 거기서 편집을 하고 인코딩을 하면은 된다. 네, 그 다음에 그 인코딩이 영상을 동영상을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거. 네. 올리는 거는 여기서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네, 맞아요. 똑같아요. 컴퓨터로 들어가도 똑같이 합니다. 적어도 유튜브 하려고 하면 편집은 할 줄 알아야지. 이거 이제 사진 찍어 올려놓으면 집에 갔던 처녀들이 다 보겠지? 나정님 아니야 이거. 나정희씨입니다. 난저 올 때는 고속도로로 그냥 와보면 되겠다. 네, 포항에서는. 어, 포항에서 대구로는 고속도로로. 수원길로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지. 네. 지금은 이제 간포에서 포항으로 올라가니까 고속도로를 타려면 어차피 저기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바다 끼고 여길 따라 올라갑니다. 국도 나름대로의 이 정취가 있긴 하지만 대구까지 갈 때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죠. 그렇지.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장기적인 국가의 대책이라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네. 전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근데 뭐랄까 그 나라에서 어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나라에서 내놓는 정책 뭐 결혼을 하면 뭘 하게 해주겠다 뭐
아이를 낳으면 뭘 주겠다 라는 게 딱히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그런 거 외에는 네.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할 게 없잖아. 근데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거주생활,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문제. 네, 아파트를 지어줘도 어. 저희가 원하는데 지어주지 않아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필요가 아니, 없고. 원하는데 한 채 한 채씩 지어줄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어주겠다. 근데 어. 원하지 않는 곳에 지어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아니 그러면은 됐다. 큰일이지. 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게 그렇게 뭐 집을 지어준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임대를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냥 제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비싼 돈 주고 살고 싶어요. 이상한 데 가서 살기 싫고. 그거는 이제 대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가 아니라 네. 자기가 살고 싶은 가급적이면은 지하철 가까이만 있으면은 오케이라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죠. 근데 그 지하철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고요. 역세권. 네, 청년 임대주택이나 뭐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데를 살펴봐도 지금 내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전 국민의 그 저 의사가 통일돼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야. 왜냐하면은 서울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으면서 네, 이제 케이스는 조금 다른데 대상이 네, 그 염천교 그 노숙자들 네, 다리 밑에 라면 박스 깔고 자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그 노숙자들을 그 일정한 거주 시설을 만들어 가고 할 계획을 한번 잡아봤거든. 그래갖고 서울시의 그 협조를 받아갖고 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 네, 서울시 소유 부동산이 네, 전부 뭐 산밑이나 고속도로 변이나 네, 또 이따 해봤자 중간에 다 팔아먹고 똥가리 땅 600평 네, 이런 식으로 돼가 있더라고. 맞아요. 중요 부지들은 다 팔았어요. 대구시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지 정리를 해버리면은 향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저 커스터머 니드, 그리고 대상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네, 시설을 준비할 수 있기가 참 힘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 단위로 혹은 구 단위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뭔가를 이제 뭐 지자체에서든 정부에서든 뭔가 시설을 준비를 하거나 뭘 만들거나 할 때 그 부지가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텐데, 지금은 그냥 다 민간인들의 그 부지를 보상금을 주고 사서 집어넣고, 그게 아니면은 이상한 산이고 부지가 그러니까 거기는 또 만들 수가 없고, 이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지를 따지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교육부예요. 그렇겠지. 교육부가 뭐 학교도 학교지만 예전부터 보면 시 단위에 그냥 노지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광역시라든지 이런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지어졌던,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공립학교들은 교장 선생님들의 관사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집이.
그 관사에서 안 사니까 텅 빈 노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교육부가 가지고 있어요. 아, 주민들은 그냥 빈 땅이니까 뭐 농사나 지어 먹자 뭐 이렇게 쓰는 그런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땅들이 생각보다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위치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좋은 위치의 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의 요점이, 네. 첫째는 그 우리나라 이 각 부시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러한 필요한 부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뺏어갖고 그거다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통합을 해버리면 사회복지부 산하에 교육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보훈청도 있고 이래가 유관기관을 좀 넣어놔갖고 각 실국장으로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은 그런 거 처리하기가 용이하잖아. 첫째는 그런 우리나라의 제도 개편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역세권의 땅이 사라진 지금, 예를 들어 산 밑에 이런 데다가 뭐를 짓는다. 그러면은 지하철을 땡겨갖고 여기까지 끌어 땡기든지, 그래 역세권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걸 짓든지, 안 그러면은 부지가 영 곤란하면은 굳이 그 쪽으로 교통시설을 갖다가 편리하도록 그래 하든지, 뭐 그런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네, 그지? 그리고 이런 산 밑에 만약에 이렇게 부지가 있어서 지었고 지하철 땡긴다, 안 오고 싶어요. 왜? 어차피 지하철을 타도 멀어요 라는 느낌이죠.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나오는데, 경기도가 좋긴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경기도민과 서울 시민,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원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 살면서 서울 출퇴근 저도 해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피곤하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는데, 아들, 딸도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하고 인천으로 예, 그 국제 하나그룹 본점이 예, 거기 있잖아. 그 저 송도구. 네, 송도에. 그러니까 그게 편도 2시간이면, 편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인데 서울에 살면 그거보다 이제 짧게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살지만 똑같이 1시간 반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 살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난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저 유 대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 강용석 변호사, 그 경기도지사 나왔잖아. 네네. 강변이 그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네, 경기도민이 서울에 근접할 수 있는 지하철, 직행 지하철 차로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쪽을 통해서 요리 해가고 경비는 얼마 들고 요렇게 하면 시간은 25분 걸리고 쭉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나는 경기도에서 수지에서 서울로 네, 나가는데 보통 1시간 걸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용수가 억수로 그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그 강용석이 표가 몇 표 안 나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인기가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네, 과연 서민들을 위해서 네. 맞는 게냐 아니냐를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책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거라서. 무슨 인기 투표, 연예인 투표 네, 비슷하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흘러가죠. 그렇게 이제 좀 흘러가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봐야 되는데 정책이 아닌 사람을 보는 거죠. 그냥 잘났나 뭐 못났나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정책을 봐야 되는데 공약을 보고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신이 있게 그 지키나 안 지키나도 보고. 그렇죠. 만약 뽑혔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하겠다 했던 거를 정말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지켜내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뭐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현실성이 아니라 현실화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뽑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걸 하든 안 하든 크게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주민 소환제라고 있잖아, 그지? 네. 그 공약을 안 지키는 놈은 주민 소환제를 해갖고 중도 하차시켜버려야 돼요,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시민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 민간 위탁에 많이 뛰어듭니다.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가 순수 시민단체로서만 굴러가기는 어려우니 그 굴리는데 들어가는 돈을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그거 뭐 민간 위탁이라든지 기관을 설립하는 그 민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이 뛰어들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는데 정부에게 안 좋은 말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단체 자체로의 순수성이 좀 훼손된다고 해야 할까? 맞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시민단체들은 상당히 그 시민단체 그 자체로의 그 정체성과 기능을 좀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시민단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건 너무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가짜 시민단체잖아. 그렇죠, 시민단체라 하면은 시민들이 한 번 두 번 모아가 그 돈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가버넌스에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경비를 갖다 도출하다 보니까 부정과 비리와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시민단체에서 한다 이 말이지. 그치? 그건 문제가 좀 있는 이야기지. 그래 가짜 시민단체지. 맞아요. 금전적으로 막 갖다 자발적으로 몇 푼씩 내가 하는 거는 그 시민단체 본래 뜻이 훼손되지 않게 바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느 기관에서 뭐 돈을 몇 푼 타기 위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돈 받는데 지자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올바르게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민간 위탁을 시민단체한테 주고 싶어하고 딴소리 안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만약에 시민단체가 앞장선다 하면은 네. 헛일이야. 그렇죠. 의미 없다고. 그래서 내 생각은 사회사업가들이 그 대책의 전면에 나서서 방향을 잡아야 어떤 그 실행에는 방향을 새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대책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관련자들 모여갖고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네. 우리 사회사업가들이 좀 나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필요한데 사회사업가들이
나서는 게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 영역인데 아직은 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현실에 코앞에 닥친 현실만을 너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네. 공무원 사회에 만연돼가 있는 복지부동의 자세. 니는 찍기라 난 때마다 되면 월급이 나온다. 맞아요. 일을 안 해도 월급은 나온다. 책임감 묻고 소신 없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시민단체를 계속 부릉에 몰고 가는 그 원흉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과연 그 단체의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페널티가 직장의 승진, 승급, 뭐 경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야. 그래서 내 생각은 좀 그런 벌칙들을 네.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요즘은 살인자들도 넘넘해. 아, 내가 저 감옥소에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뭐 사면 받아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놈들은 저 무인도에 천망으로 둘러싸갖고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려야 돼. 연락도 안 되게 해가. 그게 좋으네요. 우리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죽은 사람만 해도 엄청 죽었어. 맞아요. 산불도 엄청나고. 그 왜 그러면 그런 작태가 벌어지느냐. 거기 전부 그 지역사회 그 이기주의 근성이 아니라, 냄비 근성이 아니라 집단의 이기주의 근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특히 이해찬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맛을 보더니 뭐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우리가 정권 잡는데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냐? 하웨이 컴퓨터를 갖다가 쓰니까 그거는 중국에서 조작만 하면 되고 중국 가가 애들한테 돈이나 주고 아쉬운 소리 좀 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왜 삼성에 멀쩡한 기계 놔놓고 중국산 기계를 쓰느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생각 좀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 이제 비리와 이 부정과 살인이 기초가 그런 데 있는 거야. 그렇죠. 저는 언젠가부터 선거의 결과도 믿지 않게 했거든요. 그래, 선거의 결과는 못 믿지. 아니, 전국에서 투표가 민주당 투표가 38.6%로 딱 정해져가 나오는 게 세상에 그게 뭔 투표야? 그러니까 컴퓨터로 조작했는 게지. 참 가짜치도 않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자꾸 문제 없다라고 저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판사 새끼들 양심을 말아먹은 놈들, 판검사들 옷 다 벗어야 돼요. 옷 벗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옷을 벗겨갖고 저 무인도에다가 다 가다 버려야 된다니까. 살인자들.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를 보여야지 우리 사회에서 그 부패를 척결할 수가 있어. 그게 옛날에 그 대만의 장개석이가 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1960년이야. 대만에 그 홍등가 있지. 네. 홍등가 하지 마라. 애들 교육상 그거 안 좋다. 이랬는데나 계속 말을 안 듣잖아. 네. 그거를 갖다 대만 시청 앞에 쌓아놓고 장작 올려놓고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어버렸어. 그거를 대만 국영방송에서 중계를 해버렸어. 웃기지? 너무 강력하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대만에서 홍등감 문제가 불거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중국인들이잖아, 그지? 그렇죠. 중국인들은 그런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은 절대로 만만디, 그 아들은 만만디거든. 말 안 되죠. 그래, 니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갖고, 장개석 총통 이래갖고 나라가 도저히 올바르게 서지 못하겠다. 이라 마카다들 장작 덤에 휘발유 뿌리가 그 위에다 다 집어넣고 불 사주거든. 그 장개석이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잔인하다 할 수가 없어. 그런 놈들 때문에 중국 원토를 뺏겨버렸잖아. 그런 부정부패를 일바치는 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짝에 다 있다니까. 이 국가를 말아먹는 좀비 세력들이 한 300만 되는데 그 놈들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생명줄을 잡고 있잖아. 그게 말이 돼? 참. 그래, 장개석이는 모택동이한테 그 중국 본토를 뺏긴 것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겠지. 그 공산주의 돼버리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한 짓 가운데에서 홍능가 출입하는 게 그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었겠네. 몽땅 잡아다가 포주하고 그 출입하는 놈들은 몇 년령 일하고 포주들하고 애들 갖다 몽땅 다 불살라버렸지. 지금 그 싱가포르에 곽상한, 싱가포르이 지금 가장 동남아에서 깨끗한 도시고 정비가 잘 된 도시다. 그 양반이 박통한테 이 새마을 운동이 어떤 게인지 와가 배우고 가갖고 그걸 시작을 했잖아. 맞아요. 그래 도시가 깨끗해졌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 그거는 내가 알아보니까 도로에 가래배다가 걸리면은 벌금도 필요 없고 들고 가갖고 나무 판대기에 손발 다 묶어놓고 몰기짝으로 엘가비끼가 패는구만. 어제 저녁에 여 대표 자는데 뭐 홀랑 벗고 퉁디가 통통하니 그 생각이 나더구만. 야. 그래서 그래, 외국인들이 빼르가비 휘갖고 시청 앞에 그 널판지에 묶여갖고 엉덩장 맞는다고 생각해봐. 가르침 받겠나? 담배꽁초 버리겠나? 절대로 안 해. 그렇죠. 우리도 강력한 한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해차이니 뭐니 이 새끼들 이거 뭐 하웨이 컴퓨터로 선거 조작을 해봤자 걸리봤자 들어서 몇 달만 고생하면 뒤에 아들이 다 빼준다. 다음에 또 정권 탈취하면은 된다. 다음에 정권 탈취하면은 우리 죽는다. 이래가 판사, 검사, 경찰 말 안 듣잖아. 와, 산에 구름이 와우. 절경인데요. 괜찮네. 여기가 간포 바닷가다. 기름도 적게 들고 차가 괜찮아. 맞아요. 내가 차가 괜찮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복지관들에서도 레일을 통영 차량으로 선호합니다. 어르신들 복지관이든
휠체어가 고스란히 딱 아. 들어가요. 아. 사람이 탄 상태로. 저 그래? 자체가 높아가지고. 네. 저건 차 이름 뭐지? 레이입니다. 레이. 기아에. 저게 이제 그 송영 차량용으로 이제 뒷좌석 부분을 빼고 이제 바꾸면은 이렇게 휠체어가 고스란히 딱 뒤에 들어가서 송영 차량으로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임시도로네. 와우.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제부터 비도 안 오고 움직일 때는 밤새 비가 좀 온 것 같은데. 내가 대학원 다니잖아, 그지? 네, 그럼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네, 그 등록금 내는 거를 네, 마당 한 구석에 네, 마당 네, 우리 집 마당의 그 한쪽에 네. 철골로 뭐 짐 싸놓는 공간이 한 50평 있었어. 50평이요? 네, 그래갖고 누가 그걸 쓰자고 그래. 네. 그래갖고 그러면 이거를 월세 주고. 25만원씩인가 1년에 한 번씩 네, 300만원씩만 주라. 이까 알았습니다. 가고 이제 그 살거든. 네. 그러있기에 그거는 전부 그저 한 번만 내가 내면 한 번은 거기서 다다까이가 되니까 등록금이 돼. 그래 나이가 먹을수록 네.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뭐 자식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사니까. 일로 가네. 와, 여기 앞에 지나가는 거 봐요. 엄청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네. 우와. 이건 또 어찌 알고 지나가다 봤나? 베리굿 하우스. 알겠습니다. 장사 하나 안 하나? 장사 안 하지 문장 하나 한데 뭐. 안 하나? 열리는데? 사람이 없나? 근데 여기 뭐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지금. 주인차가 있네. 여기 근데 아주 엄청나네요. 그래, 이거 참 경관이 괜찮은 자리에다 자리 잡았다. 그지? 네. 근데 베리굿 하우스는 베리굿 하우스인데 장사하나 봐요. 그래? 장사하나? 그러지 뭐. 구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구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요. 이거 촬영해갖고 우리 그 저 단톡방에 올려놔야 저거들 집에서 볼 거 아이가 우리 어디로 돌아다녔는지. 내내 촬영.